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자, SK오션플랜트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의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SK오션플랜트를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나 최근에 SK오션플랜트를 매수를 했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부터 SK오션플랜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SK오션플랜트가 꽤나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SK오션플랜트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해상풍력 기자재를 만드는,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던가 일본 쪽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오션플랜트라는 곳이고,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SK오션플랜트의 하부 구조물이 깔릴 예정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한민국도 내년부터는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대한민국 현재 가장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안 쪽에, 이 서해안 쪽에 해상풍력을 마구 깔아서 이 에너지를 연결을 시키고 이걸 수도권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것들이 하부 구조물이고, 하부 구조를 만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 SK오션플랜트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서해안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넘어서 이 U자형으로, 그러니까 서해, 남해, 동해안 전부 다 해상풍력을 깔고 이런 것들 전력을 수도권 쪽에다가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는 시작이라는 것이고, 향후 몇 년 동안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을 필두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섬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정부 주도로 인해서 거대하고 보장된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 창출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하부 구조물을 압도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AI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 전력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스랑이 한국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할 때에도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전력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전력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고 원전도 거의 지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고, 이번 정권에서 대놓고 밀고 있는 해상풍력 쪽에서는 내년부터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가총액이 약 1.1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 내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866억 원 정도, 내후년은 1,100억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2년 뒤에 폴드 PL 기준으로 PR 10 정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한 그런 업사이드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도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MRO에 대한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의 MSRA라고 해서 미 해군의 MRO, 미 해군의 군함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조선사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SK오션플랜트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MSRA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이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오션플랜트 혹은 이제 HJ 중공업, 그리고 HDA,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션플랜트를 지금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MRO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MRO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저는 SK오션플랜트를 지금부터는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의 MRO 사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SK오션플랜트도 이제 일단 서류 제출을 완료했어요. 현장 실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조선사들, 특히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MSRA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 해군의 군함을 MRO 할 수 있는 환경이 내년부터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SK오션플랜트는 국내 함정의 건조 실적도 있어요. 최신 호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울산급이라던가 그런 호위함, 경북함 이런 것들을 이제 건조를 한 이력이 있는 것이고 3,000톤급의 경비함이라던가 혹은 이제 200톤급의 경비정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건조를 하고 있고 이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HA중공업보다 오히려 더 큰 도크를 가지고 있는 SK오션플랜트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해상풍력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조선의 MRO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좋아지는 시기가 내년 초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올해 말에는 MSR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입찰을 진행해서 2년 뒤부터는 최소 4척에서 5척 정도의 그 MRO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이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결국 SK오션플랜트가 대한민국 내에서 MRO 할 수 있는 급 중에서 가장 소형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폭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의 군함이라던가 혹은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수주를 따낸 경험이 있어요. 뭐 해군으로부터도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따낸 것이고 이제 경비정부터 시작해서 호위함급의 혹은 충남급, 울산급의 그런 호위함과 그리고 경비정을 따낸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내년부터는 해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MRO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들의 힘을 빌리겠다고 하고 있고 다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MRO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노크를 가지고 있고 딱히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조선사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중소 조선사들 대표적으로 HA중공업, SK오션플랜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결국 실적만 보더라도 2년 뒤에 PR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MRO 사업까지 겹쳐지게 될 경우에는 다른 겹들과 이제 PR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감안했을 때 혹은 그것보다도 낮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한다는 감안했을 때에는 PR이 20 이상으로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의 그런 PR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시면 PR 기준으로도 포월드 PR이 20이 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는 35, 내년에 26 정도 PR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MRO에 대한 그런 사업 가치가 주가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PR이 36, 내년도 25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폴드 PR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 해상풍력에 대한 실적 증가와 그 조선에 대한 MRO를 통해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PR이 15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클 수 있다는 것과 특히 해상풍력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조선에 대한 MRO는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최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필사단 멤버 모집 중에 있죠. 오늘까지만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도제지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필승 투자 멤버 모집은 이제 없습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은 받지 않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SK오션플랜트는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고 대규모 설비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RO 쪽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중소형 조선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이미 해군과 해양경찰 쪽에서 이제 30여 척의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방산청이라던가 해군, 해양경찰처 등 대한민국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군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미국의 MRO 사업까지 따낼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미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꽤나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내년부터는 SK오션플랜트의 그런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모멘텀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그 전에 이제 HA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단기간 내에 꽤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여전히 HA중공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물론
비중을 일부 줄임으로써 수익 실현을 완료한 비중도 있겠지만은 남은 비중 여전히 들고 있는 것이고 약 95% 이상의 수익을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온 저로서는 다음 타자는 SK 오션플랜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H중공업보다 오히려 더 큰 도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은 훨씬 더 낮고요. 시가총액이 H중공업이 1.9조 원, 그리고 SK 오션플랜드가 약 1.1조 원이고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H중공업과 비교했을 때는 SK 오션플랜드가 훨씬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지금부터는 SK 오션플랜드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교했을 때에도 꽤나 큰 폭의 야드와 도크를 가지고 있고 이미 회사풍력 기준으로 해서 혹은 특수선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잔고가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1.5조 원 이상을 이미 받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가 증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생산력의 1.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수급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늘려왔다면은 주가가 늘려온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부터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적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오션플랜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성장과 그리고 조선 MRO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핵심은 딱딱딱 추려서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